세상에, 지금 저 단상 위에서 들리는 게 정말 몽골어가 맞습니까? 2023년 봄,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 장당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상에서 온 졸업생 대표가 망설임 없이 유창한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통역조차 없는데 몽골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70년 동안 러시아어가 지배하던 나라, 중국이 거대한 자본으로 삼키려 했던 그 땅에서 지금 젊은 세대는 한글을 모르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은 이 척박한 초원에 어떤 씨앗을 심었던 걸까요? 그 믿기 어려운 변화의 시작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40년 가까이 낡은 분필을 쥐고 아이들을 가르쳐온 원로 교육자 바타르입니다. 앞서 들으신 그 기적 같은 졸업식 풍경, 강당을 가득 메운 몽골의 학부모들이 한국어 연설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훔치고 목이 메어 환호하던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무척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위대한 기적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계를 거꾸로 한참 돌려 우리의 모든 것이 처참하게 얼어붙어 있던 그 뼈아픈 시절, 1990년대 초반에 혹독했던 몽골의 겨울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춥고 시리고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피눈물이 흐르던 그 초원의 절망 속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보시지요. 1990년 몽골 땅에도 마침내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사상과 언어,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 철저하게 억압하고 짓누르던 소련의 무거운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뿐이었죠. 붉은 깃발이 내려가고 독립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 앞에는 지옥보다 더 잔혹하고 살벌한 현실이 거대한 괴물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련 체제의 붕괴와 함께 몽골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모든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받던 사회주의에서 냉혹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아프고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몽골의 국가 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도시의 심장처럼 돌아가던 공장들은 차갑게 식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기계처럼 일해온 어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영하의 거리로 나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만 삼켜야만 했습니다. 당시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유독 길고 뼛속까지 시리도록 매서웠습니다. 영하 40도를 훌쩍 넘나드는 끔찍하고 살인적인 맹추위가 잿빛 도시 전체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고, 거리는 온통 핏기 없는 무채색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의 깊은 한숨이 허연 입김이 되어 유령처럼 텅 빈 도시의 골목골목을 떠도는 풍경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한 조각, 먹지도 못할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냄새나는 고기 한 점을 구하기 위해 텅 빈 배급소 앞에 덜덜 떨며 수백 미터씩 줄을 서 있던 부모들의 퀭한 눈동자를 마주하는 일은 저 같은 늙은 교육자에게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가난은 마치 전염병보다 더 빠르고 무섭게 초원을 휩쓸고 지나가며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사치에 불과한 암흑 같은 시기가 지독하게 계속되었던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의 교실 풍경 역시 지금 다시 떠올려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국가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탓에 낡은 학교 건물은 수리조차 하지 못해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쩍쩍 갈라져 깨진 창문 틈으로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석탄이나 땔감을 구할 돈이 없어 교실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에이터는 차갑게 얼어붙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지 오래였죠. 실내조차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와 허공에서 얼어붙어 흩어질 정도로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입다 물려준 솜이 다 빠져나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코트를 서너 겹씩 껴입고도 추위에 덜덜 떨며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앞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은커녕 전날 저녁조차 제대로 된 밥 한 술 뜨지 못해 며칠을 굶고 온 아이들의 창백한 뺨과 시퍼렇게 튼 입술을 마주할 때면 교육자로서 이 가여운 생명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옥수수 빵 한 조각조차 내어줄 수 없는 제 자신의 뼈저린 무능함에 교탁 뒤로 숨어 남몰래 피눈물을 쏟아내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통 잿빛뿐이고 희망이라곤 먼지 한 톨조차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하고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생기 잃은 우리 아이들의 텅 빈 눈동자에 번쩍하고 찬란한 생명의 불씨를 지피는 거대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놀라운 나라, 그리고 그들이 쓰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문자. 한글이 이 얼어붙은 몽골의 척박한 땅에 조용히 도착했던 것입니다. 1991년 몽골과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수교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 교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강한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었죠. 아니,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하필 한국어란 말인가? 이것이 당시 우리의 아주 솔직하고 당연한 심정이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상류층을 상징하며 출세의 동아줄로 굳건히 여겨지던 러시아어도 아니고 이제 막 세계의 공용어로 힘을 뻗어가는 막강한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나라, 심지어 허리가 분단되어 끔찍한 전쟁의 아픔을 겪었다는 이름 모를 나라의 언어를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소련 시절 그 복잡한 키릴 문자를 강제로 주입받으며 억눌려 자라온 우리 기성세대에게 또 다른 외국의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강대국의 또 다른 지배와 세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뼛속 깊은 두려움과 거부감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문과 낡은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유독 눈보라가 치던 추운 겨울날,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얼어붙은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낡은 신발을 신고도 유독 앞자리에서 맑은 눈을 반짝이던 17살 소녀 치매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텅 빈 교실에서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른 두 손을 입김으로 연신 호호 불어가며 짧아진 몽당 연필로 공책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고 있던 아이에게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지독하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그 낯선 한국어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때 치매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쏟아내던 그 대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심장을 거세게 울리는 거대한 천둥 소리로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을 겪어서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몽골보다도 훨씬 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파먹을 풀뿌리와 나무 껍질조차 없어서 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산처럼 넘쳐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옥같이 절망적인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피땀 흘려 미친 듯이 노력하고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부유하고 잘 사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대한 마법을 우리 몽골 사람들도 똑같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그 치열하고 독한 정신력을 배우면 제 어린 동생들이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며 배를 골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외풍드는 차가운 게르가 아니라 푹신하고 따뜻한 아파트 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요. 선생님, 저에게 한국어는 그저 점수를 따기 위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베어버릴 유일한 칼이자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살려줄 마지막 생명줄인 겁니다. 그 가녀리고 어린 소녀의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에 꽉 차있던 절박함과 쇠꼬챙이 같은 굳은 의지가 늙은 교사의 가슴을 둔기처럼 아주 세게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찌릿한 전율이 전신을 휩싸고 돌았죠. 그렇습니다. 당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몽골의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텔레비전 화면 속에 나오는 화려하고 경제가 발전한 낯선 이방의 나라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뼈저린 가난의 고통을 겪었고 가장 깊은 바다까지 추락해 보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피눈물. 나는 의지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 가장 화려하고 당당하게 부활한 기적의 롤모델이자 간절히 닿고 싶은 완벽한 미래 그 자체였던 것이죠. 거만한 강대국들이 적선하듯 베푸는 알량한 빵 쪼가리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뼈를 깎는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낸 살아있는 훌륭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통째로 구원해줄 유일한 해답과 지혜가 바로 그들이 쓰는 글자, 한글 속에 깊이 숨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한국어 교육 환경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번듯하고 깨끗한 컬러 교과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치품이었죠. 한국에서 간 넘어온 몽골어조차 서툰 젊은 자원봉사자 청년이 구형 복사기로 수백 번은 돌려 까맣게 잉크가 떡지고 번져서 글씨조차 간신히 알아보는 거친 종이 쪼가리 몇 장이 우리 아이들이 가진 교재의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몽골어와 한국어의 복잡한 문법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 낯설고 오묘한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혀를 굴려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친절한 설명조차 턱없이 부족한 주먹구구식 교육 자료였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강사도 턱없이 부족해서 한국을 잠시 다녀온 유학생들이 임시방편으로 단어 몇 개를 칠판에 휘갈겨 적어주고 앵무새처럼 따라 읽게 하는 것이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조건과 혹독한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열망 앞에 그 어떤 핑계나 장애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매일매일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인간 승리의 광경이 이 얼어붙은 교실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하 30도의 살을 애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장갑조차 끼지 않은 맨손으로 꽁꽁 언 몽당 연필을 부서져라 꽉 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낯설고도 경이롭게 아름다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낡은 공책이 찢어질 정도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날선 추위에 여린 손등이 벌겋게 트고 쩍쩍 갈라졌으며 나온 핏방울이 연필 자국과 엉겨붙어 공책을 붉게 물들여도 누구 하나 아프다며 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날씨가 춥다고 입술을 삐죽이며 불평하는 법이 절대 없었죠. 오히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이 빙점의 차가운 교실 안을 터질 듯이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땔감의 물리적인 온기가 아니라 기필코 이 가난의 저주스러운 사슬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굶주림에서 살려내겠다는 몽골 청년들의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열망과 집념이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텅 빈 학교에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은 캄캄한 복도. 난방은커녕 전기가 끊겨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무서운 곳에서도 아이들은 당장 따뜻한 이불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얇은 촛불 하나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까맣게 번진 종이 쪼가리에 한국어 단어를 끊임없이 소리내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추위 때문에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그 서툴고도 미세하게 떨리는 간절한 한국어 발음이 빈 교실과 차가운 복도를 둥둥 울릴 때마다 교무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거칠게 올라와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거대한 역사적 진실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무려 70년 동안 우리를 총칼로 짓누르고 강제로 지배했던 러시아의 그 위압적인 키릴 문자도 결코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밀며 자신들의 언어를 강제로 외우라고 윽박지른 적도 없었고
거대한 자본과 물량 공세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고 오만하게 협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한글은 그 글자 스스로 뿜어내는 기적 같은 희망의 빛과 그 안에 담긴 치열한 생존의 철학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꽁꽁 언 마음의 빗장을 단숨에 부수고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켜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배우고 싶게 만들고 스스로 매달리게 만드는 진정한 문화의 힘, 그 위대한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압도적인 승리인 것이죠. 가난이라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며 서서히 죽어가던 몽골의 척박한 초원.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위대하게 심어준 이 작고 경이로운 희망의 불씨. 그 작은 불씨가 이토록 매섭고 날카로운 초원의 겨울바람을 타고 머지않아 몽골이라는 거대한 국가 전체의 핏줄을 타고 흐르며 대륙에 굳건했던 언어 지형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들불로 번져나갈 줄은 그 얼어붙은 교실. 문턱에 서서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던 저조차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지금 막 무섭게 요동치며 열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교실 안에서 까맣게 번진 종이 쪼가리 하나의 의지에 피어났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는 2000년대에 접어들며 몽골이라는 거대한 초원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뜨겁고 맹렬한 들불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사는 나라를 동경하던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열망 앞에 대한민국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가 몽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몽골 젊은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인데 이 꿈 같은 기회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죠.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몽골에서 한국어는 그저 호기심에 배우는 수많은 외국어 중 하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무기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울란바토르 시내의 풍경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시내 중심가 건물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 보장, 한국 취업 성공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린 사설. 한국어 학원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죠. 저는 어느 날 제자들의 학습 환경을 둘러보기 위해 시내의 한 대형 학원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처 앞에는 수강 신청을 하려는 청년들이 학원 복도를 지나 건물 밖 계단까지 수백 미터나 길게 줄을 서서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원 원장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실을 아무리 늘려도 몰려드는 학생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등록해도 최소 석 달은 꼼짝없이 대기해야만 겨우 한국어 기초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길게 늘어선 줄 틈에서 두꺼운 점퍼를 귀까지 세워 입고 추위를 견디며 단어장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던 23살의 한 청년에게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며칠 밤을 새우며 한국어 학원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내뱉은 한마디는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생님, 제 친형이 지금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이 매달 몽골로 보내주는 그 돈 덕분에 알아누우신 저희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어린 동생들이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쌀이고 이 지독한 몽골의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따뜻한 석탄인 겁니다. 저도 기필코 한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한국에 갈 겁니다. 가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우리 가족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영원히 구출해낼 겁니다.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한치 흔들림도 없는 생존을 향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결기가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몽골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회의 땅이었고 한글은 그 기회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황금 열쇠였던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장 노동에 쓰이는 전문 용어부터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회화, 병원에서 아픈 증상을 설명하는 법까지 살아남기 위한 실전 한국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죠.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와 절박함을 대한민국 정부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국가, 공인기관인 세종학당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문을 연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이곳 몽골의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죠. 한국 정부조차 몽골 청년들의 그 뜨겁고 간절한 한글 사랑에 깊이 응답하여 체계적이고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가장 먼저 지원해 준 겁니다. 세종학당이 들어서자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요리를 배우고 전통 공예를 체험하며 한국 문화를 뼛속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가 몽골 땅 한가운데 우뚝 솟아오르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열풍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수단에만 머물렀다면 지금처럼 몽골의 국민 언어로 굳건히 자리 잡지는 못했을 겁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몽골 텔레비전 방영을 시작한 한국 드라마들, 모래시계나 첫사랑 같은 명작들이 몽골인들의 거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본래 우리 몽골인들은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겪었던 뼈아픈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외부의 문화를 경계하는 본능이 피 속에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높고 견고했던 문화적 장벽을 대한민국의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K-드라마가 단숨에 사르르 녹여버린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학부모의 이야기가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미국이나 유럽 드라마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우주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족들의 끈끈한 사랑, 위서른을 공경하는 예절, 가난을 딛고 성공하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몽골 사람들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력해서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정서적인 짙은 공감대와 롤모델로서의 존경심이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몽골의 젊은이들은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의 생생한 감동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언어에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즐거움을 주는 가장 사랑스러운 문화의 언어로 그 격이 완전히 한 차원 높게 진화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거침없는 한글 열풍에도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운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멈춤의 상태로 몰아넣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진 겁니다. 몽골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국경은 굳게 닫히고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으며 모든 한국어 학원과 학교들이 일제히 문을 닫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길도 뚝 끊겼고 고용허가제 시험마저 기약 없이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탄식했습니다. 아, 이대로 몽골의 한국어 열풍도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겠구나. 취업의 길이 막혔으니 누가 굳이 어려운 외국어를 배우려 하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한국어 학습이 끝났다고 절망하던 바로 그 시기. 오히려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단 2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해 버린 겁니다. 도대체 닫힌 국경과 얼어붙은 교실 속에서 무슨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스마트폰,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던 몽골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콘텐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K 콘텐츠들이 몽골 청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지독한 고립의 시간 동안
오히려 몽골 젊은이들의 영혼은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타고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을 매일같이 여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면 수업이 막히자 그 틈을 뚫고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혁명이 초원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울란바토르 시내에 살아야만 겨우 한국어 학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터진다면 그곳이 어디든 훌륭한 한국어 교실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작년 겨울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꼬박 5시간을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외진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황량한 초원 한가운데 몽골의 전통 텐트인 게르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하 35도의 칼바람이 게르의 얇은 천막을 찢어버릴 듯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게르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간 저는 그만 멍하니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축들의 냄새가 훅 끼쳐오는 그 좁고 어두운 게르 한가운데서 양털을 겹겹이 덮어 쓴 17살의 어린 소녀가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 뿜어내는 불빛에 의지한 채 무언가를 열심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유튜브의 한국어 강좌가 재생되고 있었고 소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공책에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한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버려진 시골의 오지에서 데이터 신호조차 희미하게 잡히는 이 초원의 끄트머리에서 어린 소녀가 매일 밤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홀로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고 묻자 소녀가 꽁꽁 언 손으로 이어폰을 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국어 앱으로 단어를 외워요. 양떼를 몰러 나갈 때는 주머니에 폰을 넣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요. 밤에는 이렇게 유튜브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보면서 공책에 적어요. 저는 커서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갈 거예요. 가서 진짜 한국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말로 대화해보는 게 제 평생의 꿈이거든요. 소녀의 그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국경이 닫히고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춰 세웠을지라도 대한민국의 한글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하고 따뜻하게 몽골이라는 나라의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의 부유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척박한 초원, 끝자락의 가난한 양치기 소녀에게까지 평등한 희망의 빛을 골고루 쏘아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위기는 몽골의 한국어 열풍을 꺼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비축하게 만든 거대한 가속 페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의 문이 닫히자 온라인의 바다가 열렸고 취업이라는 생존의 목적 위에 문화를 향한 순수한 열광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하나 더 장착된 것입니다. 그 춥고 열악했던 1990년대에 얼어붙은 교실에서 동상 걸린 손으로 몽당 연필을 쥐고 기억, 니은을 쓰던 치매그의 간절함이 1세대였다면 이제는 초원 한가운데서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서울의 대학 캠퍼스를 꿈꾸는 양치기 소녀의 열망이 몽골의 새로운 2세대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작고 따뜻한 문화의 힘이 몽골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핏줄과 뇌세포를 완전히 한국의 색깔로 물들이며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진화를 완성해낸 순간이었죠. 과연 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는 한글의 지배력 앞에 과거 우리를 억압했던 러시아와 몽골을 노리던 중국은 어떤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몽골의 아프고 슬픈 역사에 가장 통쾌하고 가슴 벅찬 대반전의 드라마가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우리 몽골을 호시탐탐 노리며 자신들의 발밑에 무릎 꿇리려 했던 거대한 두 제국, 러시아와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 압도적인 문화적 파괴력 앞에 아연실색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믿기지 않는 역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2023년 늦가을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열렸던 비공개 중앙아시아 언어정책 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짜릿한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회의장에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 카자흐스탄 등 내노라 하는 강대국들의 언어정책 최고 전문가들이 굳은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냉랭한 긴장감이 짓누르고 있었죠. 그들이 이토록 심각한 얼굴로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몽골 초원을 완벽하게 집어삼켜버린 대한민국의 한글 열풍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공포와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단상에 오른 러시아 외교부 산하의 수석 언어학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뼈아픈 고백은 회의장에 앉아있던 저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 압박을 앞세워 몽골이라는 나라에 강제로 러시아어와 키릴 문자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패권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하고도 참담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저 철저한 공포 정치의 껍데기였을 뿐 단 한 번도 몽골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어낸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 땅에 불어닥친 저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한글 열풍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한국은 몽골 땅에 단 한 명의 무장한 군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빼앗겠다고 거대한 자본으로 오만하게 협박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죠. 그저 따뜻한 인간애가 녹아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 가슴을 뛰게 만드는 흥겨운 K-팝 노래 한 곡, 그리고 땀 흘려 노력하면 가난의 굴레를 훌륭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따뜻한 기회의 손길만을 조용히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몽골의 젊은 세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언어를 스펀지처럼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인 열망으로 한 나라의 영혼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문화의 힘이자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끔찍하도록 무서운 소프트 파워의 실체입니다. 언어 전쟁에서 우리 러시아는 대한민국에게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참패했습니다. 저는 그날 모스크바의 낡고 차가운 회의장 구석 자리에 앉아 알 수 없는 뜨거운 쾌감과 거대한 카타르시스에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 몽골의 푸른 영토를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우리의 고유한 얼과 정신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 했던 그 오만방자한 핏빛 강대국이 자신들이 그토록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의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문화적 위력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완벽한 백기를 들어올리는 이 경이로운 광경. 그것은 마치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골리앗의 정수리를 꿰뚫고 쓰러뜨리는 성경 속에 기적보다도 훨씬 더 통쾌하고 위대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충격에 빠져 너클 잃은 것은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호시탐탐 우리의 경제와 자본을 통째로 삼키려 야욕을 불태우던 중국의 학자들 역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베이징에서 온 한 고위급 중국 학자가 저에게 다가와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한 얼굴로 은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바타르 교수님, 지금 중국 당국 내부에서는 몽골국의 이통제 불가능한 한글 열풍 때문에 발칵 뒤집혀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전염병이 몽골을 넘어 우리 중국 영토인 내몽골 자치구의 젊은이들에게까지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인터넷을 철저하게 검열하고 만리방화벽을 쳐서 막으려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몽골의 아이들은 VPN을 뚫고 들어가 밤새워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몰아보고 한국 아이돌의 화장법과 패션을 똑같이 따라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한국어 단어를 섞었으며 소통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문화라는 것은 총알보다 빠르고 사상보다 깊게 스며들어 국경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비웃듯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이 무시무시한 문화적 침투력 앞에 우리 중국의 그 잘난 중화 사상조차 한낱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학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문화적 침투라는 거칠고 날선 단어 속에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아시아 대륙의 젊은 심장들을 통째로 조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콤플렉스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만한 거대 자본조차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영혼을 울리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한글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초라하게 박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절망적인 비명은 울란바토르 시민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더욱 처절하고도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몽골 사회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슬픈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신다면 가슴이 웅장해질 만한 세대 간 언어의 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50대 후반의 부모님은 소련 시절 공산당의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답게 러시아어를 아주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22살의 아들은 부모님이 내뱉는 그 거창한 러시아어를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멍한 표정만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들에게 물어보니 그 청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고 투박한 러시아어를 배우나요? 러시아어를 백날 첫날 밤새워 공부해봤자 제 미래에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걸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한국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서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을 올리는 게 제 인생의 100배, 1000배는 더 이득이죠.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대화에 낄 수조차 없는 바보 취급을 받아요. 가장 세련되고 앞서가는 유행의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라 내쉬며 제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대에는 러시아어를 한마디라도 더 유창하게 해야 대학 문턱이라도 밟아보고 출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들놈은 러시아어는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한국 아이돌 그룹 노래만 귀가 찢어져라 듣고 한국 드라마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엄마라고 안 부르고 어머니하고 한국식으로 부른다니까요. 몽골 사람이 아니라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다니까요. 시대가 변해도 어쩌면 이렇게 무섭게 뒤집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몽골의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고 출세의 동아줄로 칭송받았던 위압적인 러시아어는 이제 늙고 힘없는 기성세대들의 입술 끝에만 맴도는 쓸쓸한 과거의 유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반면 한때 가난하고 낯선 변방의 언어였던 대한민국의 한글은 몽골 청년들의 가장 뜨거운 심장을 관통하며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가장 찬란하고 생명력 넘치는 현재 진행형의 권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을 천천히 걸어보면 이곳이 몽골의 심장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화려한 명동 거리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낯설고도 기적 같은 풍경이 매일같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대형 쇼핑몰에 걸린 간판들의 무려 절반 이상이 아주 크고 선명한 한글을 몽골어와 나란히 자랑스럽게 병기에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면 몽골인 점원들이 몽골어가 아닌 아주 능숙하고 유창한 한국어로 최신 유행하는 K-뷰티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며 손님들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거리의 즐비한 카페들의 메뉴판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흔해 빠진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 같은 서양식 이름이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타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달고나 라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흑당, 버블티, 인절미 빙수 같은 지극히 한국적이고 트렌디한 메뉴 이름들이 몽골의 가장 핫한 카페들의 간판 메뉴로 당당하게 자리를 꿰차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팔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이제 몽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 구사 능력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수 스펙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가장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던 결정적인 반전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실의 칠판이나 취업시장의 딱딱한 서류를 넘어서 한글이 우리 몽골 청년들의 진짜 일상의 숨결, 그 자체로 완벽하게 녹아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몽골 청년들이 올리는 게시물의 사진 아래에는 몽골어가 아닌 완벽한 한글 해시태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기쁨, 우울함과 설렘이라는 가장 내밀한 감정들을 몽골어가 아닌 한국어로 적어내려가며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몽골어 자판을 치는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대박, 헐, 완전 꿀잼, 미쳤다 같은 한국의 최신 유행 신조어들을 스스럼 없이 섞었으며 키득거립니다. 교과서에 갇혀있던 죽은 활자가 아니라 청년들의 핏줄을 타고 흐르며 매 순간 함께 호흡하는 살아 펄떡이는 진짜 언어로 한글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겁니다. 이토록 무섭고도 거대한 문화적 해일이 국가 전체를 집어삼키자 외국의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고 핏대 세워 반대했던 몽골의 콧대 높은 정치권과 정부조차 결국에는 양손 두 발을 다 들고 백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몽골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부와의 공식적인 국가 간 회담 자리에서 참으로 역사적이고도 엄청난 제안을 스스로 먼저 꺼내들게 됩니다. 바로 몽골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시스템에서 대한민국의 언어인 한국어를 몽골의 공식적인 제2외국어로 전면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나고 가슴 벅찬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과거 70년 동안 우리를 총칼로 위협하며 억압했던 지배국, 러시아의 언어가 차지하고 있던 그 가장 높고 견고했던 권력의 왕좌를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문화와 글자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몽골 정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공교육 시스템의 뼈대에 외국의 언어인 한글을 가장 깊숙이 이식하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 교육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얄팍한 행정적인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몽골이라는 한 국가가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적 영향력과 국격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숭배하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세대들에게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을 가르치겠다는 위대한 문화적 항복 선언이자 두 나라가 피보다 진한 문화적 동맹을 맺겠다는 굳은 맹세인 것입니다. 거리마다 한글이 넘실대고 청년들의 입술마다 한국의 유행어가 춤을 추며 정부마저 제2의 한국어를 선포하는 이 경이롭고도 벅찬 현실. 1990년대 그 얼어붙고 가난했던 교실에서 동상 걸린 맨손으로 기억 니은을 눌렀으며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울부짖던 우리 아이들의 그 처절하고도 작았던 기적의 씨앗이 불과 30년 만에 몽골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통째로 한국의 색깔로 물들이는 찬란하고도 웅장한 거목으로 완벽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총칼로 무장한 강대국들의 거만한 패권을 발 아래 짓밟고 오직 따뜻한 마음과 문화의 진정성으로 초원의 심장을 통째로 훔쳐버린 대한민국. 과연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문자를 손에 쥐게 된 우리 몽골의 제자들은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을 끊고 어떤 기적 같은 눈물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얼마 전 눈부시게 화창했던 봄날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열렸던 세종학당개원 기념행사장의 그 가슴 벅찬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2007년 몽골 땅에 처음으로 작고 초라하게 문을 열었던 한국어 학당이 어느덧 수많은 몽골 청년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고 이토록 거대하고 찬란하게 성장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맞이하게 된 뜻깊은 자리였죠. 행사장이 마련된 500석 규모의 거대한 대강당 안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 저는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만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야 말았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강당을 꽉 채운 수많은 사람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의 학부모들부터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들, 그리고 이제 막 한국어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학생들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오직 대한민국과 한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끈으로 단단하게 이어진 수천 명의 몽골인들이 그곳에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가난에 찌든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내일을 향한 벅찬 희망과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존경심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막이 오르고 마침내 수많은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단상 위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눈빛을 가진 30대 초반의 훌륭한 여성 사업가였죠. 현재 몽골과 한국을 잇는 거대한 무역회사의 몽골 지사장으로 맹활약하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여성 CEO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올려다보던 제 심장이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차올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죠. 세상에 단상 위에 서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 훌륭한 여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1990년대 그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던 영하 40도의 차갑고 낡은 교실 안에서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낡은 신발을 신고 추위에 덜덜 떨며 앉아있던 바로 그 가여운 아이. 석탄 하나 없어 입김이 얼어붙던 칠흑 같은 복도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른 맨손으로 몽당 연필을 꽉 쥐고 핏방울을 뚝뚝 흘려가며 기억, 니은을 공책이 찢어지라 꾹꾹 눌러 쓰던 17살의 작고 가냘픈 소녀, 치메크. 바로 그 아이가 어엿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지사장이 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쥔 치메그는 잠시 눈을 감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꾹꾹 억누르더니 이내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향해 몽골어가 아닌 너무나도 유창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떨리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한글을 가르쳐 주셨던 바타르 선생님. 제가 15년 전 선생님의 낡은 교실에서 처음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울 때 저희 집에는 당장 내일 아침 어린 동생들에게 끓여 먹일 밀가루 한 줌, 석탄 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절망하시던 아버지와 밤새워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피눈물을 삼키시던 어머니를 보며 저는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은 몽골의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제 어린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의 밑바닥에서 저를 건져 올려준 유일한 빛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언어,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한국어를 외웠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일어서는 한국인들의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정신력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결과 저는 고용허가제 시험에 1등으로 당당히 합격하여 한국으로 갈 수 있었고 한국의 따뜻한 사장님들 밑에서 피땀 흘려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벌어온 첫 월급을 몽골로 송금했던 그날 밤, 낡은 게르에서 평생을 추위에 떠시던 저희 부모님은 처음으로 따뜻한 아파트에 입주하시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던 제 동생들은 한국에서 온 따뜻한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며 의사와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국어는 그저 수많은 외국 나라 중 하나가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가난의 늪에서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통째로 살려내어준 숭고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뼛속까지 사랑하고 평생을 바쳐 헌신하고 싶은 제2의 조국, 제2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문자를 가슴에 품고 죽는 그날까지 한국인처럼 치열하고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치메그의 그 피 끓는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진심 어린 연설이 대강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500석을 꽉 채운 몽골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저마다 손수건을 꺼